자, 이어서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레이를 위해서 롤러코스터가 ABC를 통과하여 운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BC점에서 크기가 같은 거라고 하게 되면 속력은 다르죠. 그렇죠? B에서가 최대가 될 것이고 속력이 달라지니까 운동량도 달라질 거예요. 크기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니까 안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도 달라지겠죠. 왜? 속력이 달라지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달라지니까 안 돼야 되겠죠. 그렇죠? 같을 수가 없고 역학적 에너지만 갖게 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거리가 S만큼 내려갔대요. 내려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높이상으로 애들이 내려왔잖아요. 그지?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했겠죠. 힘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마찰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얘네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2kg인 공을 가만히 놓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m 높이를 지날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아이를 가지고서는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였냐면 M, G, H 하셔가지고 240J를 가지고 있었어요. 운동 에너지는 제로였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3m 지점에 왔대요. 그랬을 때 구하란 얘기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야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양과 같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m까지는 몇 미터를 낙하했냐면 9m를 낙하한 거니까 이 9m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3m가 바로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몇 대 몇이 될 거냐면 3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따라서 13번의 경우에는 틀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4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되어야 해? 3배.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 라고 하는 거 이용하시면 문제 푸는데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지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였겠죠. 그러니까 240줄만큼 감소한 거 맞을 거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그쵸?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40이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240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둘 다 맞는 이야기. 그래서 답은 5번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14번. 2kg의 물체가 10m/s의 속력으로 A점을 통과하여 궤도를 따라 D점까지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점에서는 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나왔냐면 M, G, H가 5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100줄.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줄. 그래서 전체 200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 C에서도 몇 줄일 거고 200줄일 거고 D에서도 몇 줄이 나올 거냐면 200줄이에요.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D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M, G, H니까 200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D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구나? 제로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A점에서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그래야지 위치 에너지가 존재를 할 테니까요.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00줄이다. 맞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쵸?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00줄 아니고 그쵸? 200줄이 나와야 되겠고요. 물체는 D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만 도달하자마자 정지를 하는 것 뿐이지 도달을 하지 못한다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마찰력이 있다라고 하면 도달을 못하겠죠. 근데 마찰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인 실험대 위에 놓인 질량이 3kg인 수레에 가벼운 실로 2kg의 물체를 매달아서 도르래에 걸쳐놓았더니 함께 운동을 했다. 그랬을 때 가속도,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건 비에 작용하는 중력인 20N이라고 하는 중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20N이 5kg 곱하기 가속도 하시게 되면은 4m/s 맞게 될 거고요. 자, 얘네들이 낙하를 하게 되면요. 낙하를 하는 동안 A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고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B의 경우에는 속력이 점점 빨라졌을 테니 운동 에너지 증가했을 테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했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감소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증가한 에너지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E라고 잡으면 A의 운동 에너지는 그 E 중에 전체 5kg 중에 3kg을 차지하는 거니까 5분의 3, 2만큼 증가했을 것이고 B는 5분의 2, 2만큼 증가를 했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A와 B는 속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비인 3대 2로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도록 하실게요. 자, 중력이 B의 한 일의 양은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5분의 2, 2밖에 안 되니까 얘는 틀렸고요. B가 만약에 1m를 낙하했다라고 하게 되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B 2kg 곱하기 10 곱하기 1m에 해당하는 거니까 20줄이 낙하했잖아요. 그것은 모두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인 20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잡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나올 거고요. 16번 한번 가볼게요. 그린 가는 실로 연결되어서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 A하고 B가 지면으로부터 1m인 곳에 정지해 있도록 손으로 받치고 있었대요. 자, 그러고 있었는데 나는 가에서 손을 놓아서 B가 지면에 도달을 한 순간 실이 끊어진 모습이야 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도달하는 순간을 한번 볼게요. 도달하는 순간까지를 보면 A의 경우에는 뭐 이 아이들이 가속도 같은 건 구하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쵸? 자, A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얼만큼 증가했냐면 10줄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지? 왜? M 1kg 곱하기 G 10이 될 거고요. H 몇 미터 올라갔을 테니까 1m 올라갔을 테니까. 그리고 A는 무슨 에너지도 증가를 했을 거냐 하면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 B도 보시게 되면 B도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했겠죠, 당연히. 그치?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을 거예요. 20줄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소한 에너지의 양은 나머지 증가한 에너지의 양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서 20줄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의 합이 몇 줄이 돼야 되냐면 10줄이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A는 1kg이고 B는 2kg이거든요. 그러니까 A는 운동 에너지가 3분의 10줄을 가졌을 것이고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0줄을 가졌을 거예요. 3분의 1과 3분의 2, 1대 2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밑에 있는 문제를 보죠. B가 지면에 도달한 순간의 속력은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3분의 20 나와야 되잖아요. 3분의 20줄은 2분의 1 곱하기 B의 질량이 2 곱하기 V의 제곱이야 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띵띵 지워지게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은 3분의 20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3분의 20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 얘네들은 2 루트 15라고 하는 값은 안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기억은 틀렸다.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 그지? B가 지면에 도달한 순간에 속력을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실이 끊어진 순간 A의 운동 방향은 반대냐? 그렇지 않아요. A의 운동을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A는 처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어쨌든 얘네들에 작용하는 20N과 A에 작용하는 10N의 합력인 10N이라고 하는 알짜 힘을 가지고 총 3kg이 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0m/s 제곱으로 증가를 이렇게 했었던 거지. 그러다가 여기에서 실이 끊겨요. 끊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 A는 자신의 중력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합력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보게 되면 끊어진 순간 운동 방향이 변한 건 아니란 얘기야. 끊어진 순간 힘의 방향, 알짜 힘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한동안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멈추는 그 순간까지는 운동 방향이 그 순간적으로 바로 바뀌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지면에 도달한 순간의 속력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지면에 도달을 하는 순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어렵게 가지 마시고 자, A가 요 순간, A의 요 순간을 한번 따지고 보세요. A의 요 순간에 A가 갖고 있었던 포텐셜 에너지는 1kg이 몇 미터 높이에 있을 거냐면 2m 높이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20J에 좀 아까 우리가 A의 운동 에너지 얼마일 거라고 그랬냐면 3분의 10J일 거예요 라고 구해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는 이 실이 끊어지는 순간 A가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70줄이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닥에 도달을 해서도 그쵸 3분의 70줄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뭐 여기에서 V의 제곱을 한 것이 3분의 7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V 값은 3분의 140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3분의 140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은 아마 이 값이 나오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 풀어주실 때도 그렇고 기억을 푸실 때도 그렇고요.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디귿에서도 이 A가 실이 끊어진 순간 A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구하셔서 어차피 A가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물체 A와 B를 기준선 P에서 가만히 놓아서 A는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게 하고 B는 자유낙하를 시켰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둘 다 질량은 M만큼이네요. 자, 그랬을 때 P에서 Q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P에서 Q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도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그렇게 되면 얘네는 사실 똑같아요. A하고 B는 P에서 Q로 가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했어요. 얼마만큼? mgH만큼 감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했어요. 얼만큼 증가했겠어요? mgH만큼 증가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가 나와 있는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사실 B는 그대로 얼마의 힘을 받냐면 mg라고 하는 힘을 받으니까 B의 경우에는 가속도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g, 중력 가속도 g를 받아요. 그런데 A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mg 사실 사인 세타이기는 합니다만 그것까진 모르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mg보다는 어떨 거란 얘기야? 작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오는 동안에는 mg보다 작은 힘을 받아. 즉 가속도는 g보다 작아. 가속도는 g보다 작을 텐데 이동할 거리는 어때? 더 길어요. 그러니까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B가 더 빨리, B가 먼저 내려오게 될 것이고 A는 좀 나중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의 크기만 이제 빼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에 도달을 했을 때의 속력이 서로 어떨 거야? 운동 에너지가 같을 테니까. 속력이 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의 크기 같고 처음 운동량은 둘 다 제로로 같았었던 거니까 충격량 같을 거고요. 물체가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라고 하게 되면 평균 힘의 크기는 얘는 mg라는 힘 받았고요. 이 아이는 mg 사인 세타, mg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 B가 A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짜 힘이 한 일은 결국에는 뭐에 해당하게 될 거냐 하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얘네들 MGH로 서로 같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리을은 같은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 같은 거는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복잡한 계산이 없기는 합니다만, 얘네들이 빗면에서의 운동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의 차이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빗면과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에서 어차피 에너지들의 변화량은 같을 거란 얘기예요. 같은 높이만큼을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이 받는 힘이 B의 경우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인 mg를 받고 있는 거고, A의 경우에는 빗면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mg 사인 세타, mg보다 작은 힘이에요. 그리고 이동 거리도 좀 길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판단하실 때 그 아이들 잘 체크하셔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8번 보실게요. 가와 나는 실에 매달린 추의 왕복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추의 질량과 왕복하는 각도는 같대요. 그런데 실의 길이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길어 라고 나왔고요. P하고 Q는 최저점이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이 위치는 서로 같아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라고 나왔을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올라간 높이, 이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의 이 높이를 구해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지금 보시고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해만 한번 하고 넘어가셔도 되거든요. 자, 이 실의 길이를 L이라고 잡으면 얘네들은 요만큼 각도를 요만큼을 그냥 세타라고 잡고 해볼게요. 요만큼을 세타.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에 해당할 거냐 하면요. L분의 띠리링은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L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남은 거리는 전체 L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길이가 짧으니까 스몰 l 마이너스 스몰 l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일 거예요. 이 아이도 라지 L 하고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같습니다만 이 스몰 l과 라지 L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얘가 올라간 높이가 더 높을 것이고 이 아이는 올라간 높이가 낮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 추의 운동 에너지가 일정할 수는 없죠. 그죠? 양 끝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어야 됐다가 여기에서 속력이 가장 빨라야 되는 거니까 일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죠. 왜? 이 아이가 제일 꼭대기에서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될 텐데 이 아이들의 포텐셜 에너지가 질량은 똑같습니다만 질량은 같지만 뭐에서 달라졌어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나에서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추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죠. 왜? P에서가 Q에서보다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가 작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어떨 거예요? 작을 거거든요. P하고 Q에서 P점이 운동 에너지가 더 작을 거야. 왜?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러면 속력도 P에서 Q보다 작은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에서는 이 아이들의 높이 관계 판단하시는 거, 이 아이들의 높이 관계 판단하시는 요 방법을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잘 푸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레일 위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요. 그랬을 때 A 지점에서의 속력은 B에서의 몇 배야? 라고 해서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보시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신다면 그냥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 구하고 얘네들 포텐셜 에너지 구해서 운동 에너지 구하고 운동 에너지 구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보셨을 때 얘네들이 이 낙하한 구간이잖아요. 결국에는 낙하한 구간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즉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같을 거란 얘기예요. 즉 A의 경우에는 1.5m 낙하한 게 되는 걸 거고 B의 경우에는 1m 낙하한 게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아이들의 운동 에너지의 비는 낙하한, 그러니까 최초 높이에서 낙하한 높이의 비하고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 비가 몇 대 몇이 나올 거냐면 1.5대 1이니까 3대 2라고 하는 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비가 3대 2구나. 하지만 속력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에는 2분의 1 mv의 제곱에 입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3대 2는 v의 제곱의 비가 3대 2일 거예요. 따라서 v의 비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루트 3대 루트 2야. 따라서 A는 B의 루트 2분의 루트 3배구나. 그래서 2분의 2분의 루트 6배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얘네들 감소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실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40N/m의 용수철 상수를 갖고 있는 용수철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대요. 얘네들은 평형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0.3m 늘어난 위치로 넘겼다가 더 당겨서 0.5m라고 했습니다. 자, 0.3m까지 늘렸을 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그 다음에 X의 제곱 0.3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0.09 곱하기 20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1.8줄에 해당하는 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0.3m에서 0.5m까지 힘의 크기라고 했거든요. 힘의 크기는 탄성력이고 탄성력 F는 KX거든요. 그러면 0.3m에서는 40 곱하기 0.3이니까 12N. 0.5m에서는 40 곱하기 0.5가 될 테니까 그쵸? 20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8N이 증가했어 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힘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0.5m 그냥 구하는 게 낫죠. 몇 배는 아니니까, 그치? 그렇게 되면 0.5m일 때 2분의 1 곱하기 K 40 곱하기 0.5의 제곱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0.25 곱하기 20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얼마에 해당해요? 5줄인가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5줄에서 1.8줄 빼게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의 1을 더하면 돼요? 3.2줄만큼의 1을 더해주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1.8줄 아니고요. 3.2줄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4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얘네들은 공식에다가만 잘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끝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대고 길이 X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았대요. 그랬으면 용수철과 분리되는 순간 속도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이랑 2분의 1 mv의 제곱이 같을 거야 하셔가지고 v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는 얼마가 나올 거냐 하면은 루트 m분의 k 곱하기 x라고 하는 이러한 값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뭐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21번 가보실까요? 22번이네요. 그쵸? 22번 가보시면 가는 변형되지 않았을 때 길이가 L인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손으로 받치고 있었고, 나는 가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용수철이 최대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저는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을 거예요. 기준면으로 잡아서 이렇게 X만큼이 늘어난 거로구나.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나에서는 최대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애가 밑으로 막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나올 거고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구할 건데, 자, 가에서는 운동 에너지 0이죠. 그리고 이 용수철도 안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0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 mg, x만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에서는 어떻냐? 나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양 0이에요. 왜? 기준면 위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좀 아까 순간적으로 멈췄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0이거든요. 그럼 얘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데 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인 mgx하고 같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다 더하면 mgx야. 그럼 여기에서도 얼마가 나와야 돼? mgx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가 2분의 1x일 때 이 아이들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속력이 최대야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체크를 좀 해놓고 계셔야 되는 게, 자, 물체의 속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려면 이 구간은 바로 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평형점에 있는 순간이 되어야 해요. 평형점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은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속력이 최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되시겠죠?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그 평형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해내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봐봐요. 좀 아까 우리가 가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mgx랑 그 다음에 나에서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x 이렇게 좀 나눠놓고 볼게요. x 나눠놓고 보게 되면 kx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뭐 2mg구나 뭐 이렇게 고치셔도 되고, 그대로 뭐 2분의 1 kx가 mg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안 고치고 보는 게 더 좋겠다. 자,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2분의 1 kx가 mg야. 그런데 이 mg는 뭐에 해당할 수 있는 거냐면 중력이거든요. 그러면 평형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가만히,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이루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력하고 뭐가 같아지는 순간이냐면 탄성력이 같아지는 순간이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중력은 mg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면 되는 거야? 탄성력이면 되는 거야. 근데 탄성 계수는 k니까 2분의 1 x만 늘어나면 되는 거죠. 2분의 1 x만큼 늘어났을 때 평형이죠. 그러면 그 점에서가 바로 속력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그래서 2분의 1 kx일 때 속력이 최대이다라고 하는 값 맞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물체의 속력이 최대가 됐을 때는 평형점에서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특히 중력과 탄성력이 같은 점일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에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가지고 구해보니
이 중력과 2분의 1 kx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니 늘어난 길이는 2분의 1 x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디귿 맞다라는 거 챙겨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23번이에요.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2000m 높이에 있는 구름에서 만들어진 빗방울이 처음 속력 0으로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래요.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지면에 도달한 순간의 속력은 2m/s였대요. 자, 그러면 이 빗방울의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빗방울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m이라고 쳤을 때 이 위에서는 얘네들이 2000 mg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졌을 거예요. g는 10으로 계산하자고 그랬으니까 2만 m이 되는 거겠죠. 2 곱하기 10의 4승 m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뭐 2만 m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 밑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의 제곱 하시게 되는 거니까 2m줄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일부는 운동 에너지가 됐고 일부는 마찰에 의해서 공기 저항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로 방출이 된 거겠어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 공기 저항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 2만 m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mm 지워지게 되면 v는 200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죠. 이거 감소했다라는 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해서 5번 되겠습니다. 네, 내신 만점 문제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 영상으로 가서 실력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